앉으세요.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요. 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죠 뭐. 우리 딸은 미용 일을 해요. 벌써 15년째예요. 세월 참 빠르죠? 제가 처음에는 반대했었거든요. 얘야,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라고 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사람들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좋아요.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던 25살 딸의 눈. 매일 아침이면 저는 창문으로 딸이 사는 아파트를 봐요. 9층 세 번째 창문.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져요. 저 작은 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뭐 저만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힘들게 사는 거죠. 우리 딸이요? 참 작아요. 키가 158cm밖에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작았어요. 2.8kg. 의사 선생님이 조금 작네요. 잘 먹이셔야 해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먹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잘 안 크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맨 앞줄. 고등학교 때는 딸이 엄마 나 이제 안 클 것 같아. 160도 안 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괜찮아 작아도 예쁘고 건강하면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솔직히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컸으면 조금만 더 튼튼했으면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딸을 보면 그래요. 몸무게가 45kg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그 몸으로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을 해요. 참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요. 한 달에 한 번은 딸의 미용실에 가요. 머리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딸을 보러 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갔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딸이 한 할머니 머리를 감기고 있었어요. 할머니, 물 온도 괜찮으세요? 혹시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기는데 제가 보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 가느다란 손으로 하루에 몇 명의 머리를 감기는 걸까요? 파마약 냄새에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도 늘 웃는 얼굴이에요. 그 할머니가 아가씨 손이 참 부드러워요. 머리 감기는데 이렇게 기분 좋기는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감사합니다. 편안하시다니 제가 더 기뻐요라고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낳은 그 작은 아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딸의 손 보셨어요? 지난번에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제 손을 잡더니 엄마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면 다 이래라고 했더니 딸이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서 제 손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때 딸의 손을 봤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트고 손톱 주변도 거칠고 아직 39인데 손만 보면 50대 같아요. 파마약, 염색약,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온갖 것에 시달린 손이에요. 얘야, 내 손은? 이라고 물었더니 딸이 태연하게 엄마 괜찮아요. 직업병이에요. 미용사들은 다 이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딸의 손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 작고 가느다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 머리를 감기고 가위질을 하고 드라이를 하고 파마 롤을 말고 쉬지 않고 반복하면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이에요. 작년 겨울에 딸이 독감에 걸렸는데도 일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얘야 아프면 쉬어야지라고 했더니 딸이 엄마 오늘 예약 손님이 6명이에요. 내가 안 가면 원장님이랑 언니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딸의 미용실 앞까지 갔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봤는데 딸이 마스크를 쓰고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가끔 몸을 떨면서요. 그날 저녁에 딸의 집에 가서 죽을 끓여줬어요. 딸은 죽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엄마표 죽이 최고예요. 이거 먹으니까 벌써 나은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도 웃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웃을 수 있는지. 제가 너무 약하게 키운 건 아닌가 싶어서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늘 걱정이에요. 딸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39인데 아직 혼자 살아요. 물어보면 엄마 나는 지금이 좋아요.
일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라고 하는데 가끔은 외로운 표정을 지어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물어봐요. 딸은 아직도 미용실에서 일해? 언제 시집 가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딸은 자기 일이 좋대요.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한숨이 나와요. 딸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요? 힘들 때 누가 위로해줄까요? 제가 더 늙어서 딸을 챙겨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딸이 외롭지 않다는 걸요. 한 번은 딸의 미용실에 갔을 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제 딸이 다음 주에 결혼해요. 그날 아침에 웨딩 헤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 아니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물론이죠. 제가 꼭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딸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딸의 손길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딸을 기억하고 아끼고 있구나. 작년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도 그랬어요. 딸이 저녁에 전화해서 엄마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딸이 오늘 손님 중에 할머니 한 분이 택시비를 5만 원이나 주시면서 아가씨 같은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 받으면서 울었어요. 세상에는 우리 딸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딸이 주는 따뜻함을 사람들도 똑같이 돌려주고 있구나 싶어서요. 얼마 전에 딸이 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내년에 내 미용실을 열려고요. 깜짝 놀랐죠. 뭐?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사장을 한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 했더니 딸이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 나는 내가 생각하는 미용실을 만들고 싶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 미용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요. 나도 후배들을 키우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울컥했어요. 이 작은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딸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어디에 가게를 낼지,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 작은 미용실이지만 정말 좋은 미용실을 만들 거예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대하는 미용실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무섭지? 라고 물었더니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무섭죠. 근데 엄마 더 설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걱정이에요. 딸이 창업을 한다는데 잘 될까요? 힘들면 어쩌죠? 빚이라도 지면 어떡하죠?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딸을 너무 작고 약한 존재로만 봤던 건 아닐까요? 딸은 약하지 않아요. 작지만 강해요. 가느다란 몸이지만 그 안에 큰 힘이 있어요. 15년 동안 미용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웃음을 나누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면서요. 그 모든 시간들이 딸을 키워왔어요.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요. 지난주에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제 머리를 손질해줬어요. 엄마, 흰머리 염색 좀 해드릴게요.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인데 머리카락도 안 상하고 색도 자연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정말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염색을 해줬어요. 거울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어머, 이게 나야? 라고 했더니 딸이 뒤에서 안으면서 엄마 예쁘시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엄마니까 당연히 예쁘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딸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듯이 나는 딸의 인생을 응원해줘야겠다고요. 지난주에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딸이 답장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감동이에요. 나도 사랑해요. 주말에 갈게요. 엄마 머리 다시 손질해 드릴게요. 딸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꿈을 펼쳐봐. 내가 원하는 미용실을 만들어봐. 엄마가 응원할게.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밥 해줄게, 이야기 들어줄게. 하지만 포기하라는 말은 안 할 거야. 왜냐면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딸의 미용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손님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 예쁘게 변한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 사진 건졌어요. 이렇게 예쁜 머리는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 딸 결혼식 헤어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편지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고 있구나. 그게 바로 잘 사는 거구나.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딸이 아직도 미용실에서 일해? 힘들지 않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힘들지. 그런데 우리 딸 정말 잘 살고 있어. 잘 산다는 게 뭘까요? 큰 집에 사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에요. 잘 산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딸에게 바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건강하게만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은 저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지치면 지쳤다고 말해도 돼요. 딸은 제가 걱정할까봐 항상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다 알아요. 딸이 강한 척 하는 거요. 하지만 저는 딸의 엄마잖아요. 딸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힘들 때 밤늦게까지 계획서를 쓰면서 막막할 때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은 잘 못해도 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맛있는 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74이에요.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딸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딸이 만든 미용실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딸은 계속 자기 길을 가겠죠. 그 작은 손으로 누군가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면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요. 사람들은 우리 딸을 작고 가냘픈 미용사라고 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딸은 달라요. 제가 보는 딸은 15년 동안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에요. 수천 명의 손님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작은 몸이지만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 딸은 작아요.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 세상 그 누구보다 큰 마음이 들어있어요. 정성, 따뜻함, 인내, 사랑.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새벽 5시 반이면 저 아파트 9층, 세 번째 창문에 불이 켜질 거예요. 우리 딸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예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딸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딸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밥은 먹었니? 오늘 힘들지는 않았니? 딸은 답장할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잘 먹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 답장을 보면서 저는 안심하겠죠. 우리 딸이 오늘도 잘 살아냈구나. 내 딸은 미용사예요. 평범한 미용사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워요. 딸이 미용사라서가 아니에요. 딸이 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딸이 선택한 길을 사랑하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살아가는 딸. 그런 딸이 자랑스러워요. 작은 몸으로 태어나서 저를 걱정시킨 딸이 이제는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어요. 크기는 작아도 마음은 누구보다 큰 사람이요. 내년에 딸이 문을 여는 미용실, 제가 첫 손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자랑할 거예요. 우리 딸이 만든 미용실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미용실, 정성이 가득한 미용실이에요. 딸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면 일어서면 돼요. 힘들면 쉬었다 가면 돼요. 저는 언제나 딸의 편이에요. 딸의 뒤에서 딸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딸은 잘하고 있다는 걸요. 딸은 잘 살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만큼은 알아요. 우리 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요. 사랑해요, 딸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우리 집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딸을 키운 게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자, 이제 곧 새벽이네요. 저기, 저 창문에 불이 켜지려나 봐요. 우리 딸이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오늘도 무사히 행복하게. 힘내렴, 딸아. 엄마가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언제나.